상업적인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성관계에 남자들이 꽂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남자가 섹스를 거부할 때, 남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인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부가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지죠?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지 않나요? 성격 차이, 성격이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금술이 좋은 부부를 보면요, 어떤 부부는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떤 부부는 성격이 같아서 너무 좋아요,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부부들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격이 같아서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격이 사람을 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파트너로 살다가 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거는 연구 결과에도 있는데요, 그 파트너의 외도예요. 그리고 불임, 임신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격 차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시, 학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무시, 학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회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부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성격 차이라고 왔던 부부도 결국 이야기를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함부로 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로 무시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내 존재를 무시하는 게 바로 그 성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하는 그 성관계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정말 멀리 가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몸이 붙지 않으려고 하고 침대 끝에서 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당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시가 계속 가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결국은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섹스리스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지만 아내 쪽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들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 한번 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가 남자들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그 발기가 잘 유지가 안 되면 남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섹스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자기 파트너를 성적으로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다, 나는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예 부부관계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기가 안 되는 것이 좋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행히 발기불능이어도 괜찮은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을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심리적으로도 이런 발기가 안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상담의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고, 성치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술 같은 방법도 마지막에는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에게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남편이 발기가 좀 잘 안 돼, 혹은 별로 딱딱하지 않아, 혹은 끝까지 참 유지가 안 돼,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의사한테 가보자 라고 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유행위를 하거나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위를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이틀 걸러 한 번씩 하지만 부부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예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아내는 섹스리스인데 자기는 섹스 중독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포르노 중독인 경우죠. 포르노 보고 자위하고 뭐 포르노 보고 성매매하고 바깥에 나가서 하고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포르노의 가장 폐해는 자극의 정도가 너무너무 강해져서 내 파트너한테 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가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실 거예요. 네, 동성애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인 경우. 게이인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게이지만 아내하고 이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또 아이를 두고 사는 남자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 남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내가 나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자랑 살다 보면 내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6년, 7년이 지나도 내가 아내하고 성관계가 전혀 즐겁지 않고 아내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혹은 아내하고의 성관계가 심지어 역겹기까지 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퍼스 커플인데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게이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가장 친하다는 그 남자친구, 동성 친구죠. 그 친구가 애인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여행도 가고 그 친구랑 등산도 가고 그 친구랑 뭐를 해도 함께하는 그 남편이 아마도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게이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늘 판에 박힌 성관계를 하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터미널을 지나서 삽입하고 그냥 그만두는 그런 혹은 뭐 너무 성의가 없다 보니까 그 옷을 다 벗지도 않는 판에 박힌 섹스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좀 옷을 입거나 새로운 곳에서 부부관계를 좀 하자는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나도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욕, 성흥분에는요 설렘이 필요하고 낯선 것,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장소나 방법, 체위를 바꿔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받아들이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부부관계를 하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옷을 다 벗지 않고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이런 부인들하고의 그 부부관계는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내가 마치 짐승처럼 그 대우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상업적인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성관계에 남자들이 꽂히는 이유는 그 여자들이 이 남자가 사정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기술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로서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섹스를 하는데 이 남자가 빨리 끝내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랄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술을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하는 이런 그 성관계가 재미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확인되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좋아하고 이런 걸 알면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심드렁하고 재미없어하고 그 마치 순교자가 된 듯한 그리고 해주는 듯한 그런 그 태도를 보이는 부인이라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일에 신경 쓸 곳이 생겼을 때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취미가 생겼을 때 빠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새 컴퓨터를 샀을 때, 새 게임을 깔았을 때, 혹은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리고 차를 샀을 때, 또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됐을 때는 부인보다 왜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전에 성관계가 좋았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일에 흥미가 조금 줄어들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하지만
전에 성관계가 좋지도 않았는데 이런 왜 부부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이런 새로운 놀거리를 자꾸 찾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남편을 찾으려면 내 남편의 사랑과 내 남편의 애무와 내 남편과 하나됨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일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좀 방법, 뭔가 이 남자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또 방법도 바꿔보고 장소도 바꾸고 그 남편하고의 그 성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남편이 부부관계를 자꾸 피하고 점점 그 날짜가 멀어지고 있다라면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원인을 찾았으면 바꿔보려고 노력하세요. 부부관계는 놀이입니다. 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